안녕하세요. 라이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초등 고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4,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재학생 중심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이제 어떤 진도고 어떤 상태고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여름방학과 또 평소 때하고 좀 구분이 지어서 이제 공부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매달 이제 성적표를 나가고 있지만은 그 성적표의 그 의미와 또 의미적 해석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더 나가서 이제 하반기 때 2학기 때와 또 이제 겨울방학 할 때까지 올해 2022년도에 이제 4, 5학년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를 각 과목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어인데요. 저희가 국어라고 얘기하지만 화목에 진행된 건 아시죠? 화목에 이제 4, 5학년 같은 경우는 저학년들은 이제 국어에서 학교 중심적으로 가다가 이제 국어가 이제 4학년 때 이제 3학년 후반 때 되면은 이제 화목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국어적인 거를 이제 같이 겸해서 이제 사회를 이제 같이 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사과가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결국엔 이제 수능에 이제 그 언매라고 해서 이제 언론과 매체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해결하고 풀기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경제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 또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과학적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문들이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학적인 부분도 있고, 뭐 문학에서 오면 시와 또 소설이 나눠지게 되고 하겠죠. 근데 지금 보통 이제 그 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국어가 이제 언매라고 해서 언매가 나눠지게 되고, 이제 화법과 이제 작문, 그래서 이제 화작이라고 나눠지게 되는데, 그 뭐 화법과 이제 작문 부분이 이제 좀 문학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언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언론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 것들을 다룬 논술집을 다시 추가하는 게 평소적으로 다 이렇게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학교 과목을 별도로 하면서 그거를 또 배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학교 과목을 준하면서 교과 과목 중심의 사회와 과학을 이제 추가로 해서 국사과를 하나를 묶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4, 5학년 3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로 이제 어떤 그 안에 있는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경제적인 용어, 과학적인 용어 이런 것들이 교과 중심적으로 또 이해가 되고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학교가 저 수업에 들어갔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표현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수행평가 같은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놓는다면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번역된 영어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리딩했을 때 그 내용들이 리딩을 번역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또 문화 사이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걸 그때 가서 또 따로 외우느니 이렇게 국어적인 거를 확장함으로 해서 이제 타 과목이랑 연결짓는 것이 이제 저희 학원의 좀 만의 좀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중에는 여전히 이제 2학기 부분, 이제 4학년이면 4-5-2, 6- 해서 국사과가 다 3권씩을 다 추가해서 진행될 거고, 참 4, 6학년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이 상당히 할 게 많죠. 그래서 이제 4-5-, 6-2가 끝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논술 교재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프리오픈 독해라든지 또 자이스토리 독해라든지, 그거는 이제 학년별로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이제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가 와도 거기에서 논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더라. 봤던 내용이 나온 느낌? 그리고 이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막힘이 없이 갈 수 있는 느낌을 학생들이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방학 동안 이제 2학기 부분을
국어, 사회, 과학이 이제 진행되고 또 더 나아가서 논술 교재까지 해서 어휘력 교재, 그러니까 저희 아시죠? 뿌리 깊은 독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시리즈가 있고 학년별로,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또 그거 끝나게 되면 자이 스토리 시리즈가 있죠. 그거 함께 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어, 사회, 과학이 이제 4, 6학년이 이제 방학까지 또 올해 계속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영어 보겠습니다. 영어는 지금 일단은 지금 4, 5, 6학년의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은 좀 진도가 빨리 치고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머니 다 아시겠지만은 예비 중으로 해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따로 또 있죠. 그 학생들이 가는 진도와 또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학년에 맞게 가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은 좀 겹치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초록색 책 그 폴리 시리즈 초등 영문법 책이 이제 4권까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학년들이 노란색 책을 그 1, 2권을 끝냈으니까 다음 단계 이제 초록색 책을 이제 1, 2, 3, 4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폴리시즈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뭐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 영문법의 3,800제를 같이 겸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니면 연이어서 중등 영문법 책이 또 저 폴리시즈가 있는데 그거가 2권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또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초록색 시리즈 초등 영문법 책을 싹 끝내든지 아니면 뭐 끝내자마자 해서 중등 영문법 책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중등 영문법 책이 끝나면 이제 그 마더텅 3,800제로 넘어가서 이제 그거를 같이 그는 문제 중심이라서 조금 이제 중등 영문법 책이랑 같이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리스닝 부분이 중학교 수행평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4, 6학년은 이제 리스닝을 듣는데 이제 마더텅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거기 내용에 맞추는 듣기 평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리스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보통 책이 너무 쉬워서 4, 6학년이 충분히 리스닝 해도 다 듣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리스닝 수행평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리스닝을 택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나눠져 있고 정확히 말하면 리스닝 마더텅 리스닝 교재 내신용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 이제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교재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학 마무리쯤 됐을 때 이제 그 MBC 영어 경시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복사본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한번 한 8월 말쯤에 해서 한번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를 좀 보게 되고 80점대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뭐 거의 전국 단위로 했을 때 거의 뭐 이제 충분하게 이제 상위권이라고 봅니다. 상위 이제 한 3% 이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너무 뭐 성대 시험처럼 너무 어렵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1회에서 2회 정도에서 나눠서 이제 8월 뭐 마지막 주, 또 둘째 주 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비 중학반 잠깐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미 그 초등 리딩 그 튜터라고 해서 그 중학생들이 보는 리딩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교과서 3가 끝난 다음에 리딩 튜터라는 교재를 통해서 좀 이제 그 시리즈가 이제 계속 그 연이어서 총 이제 그 난이도에 맞춰서 이제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정해졌다고 보고
중등 그 이제 여기 저기는 송파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다루는 그런 또 그 학교 영어 자습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제 미리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1 교재랑 같이 해서. 근데 충분하게 이제 중1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리딩 튜터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중2 때 가서는 뭐 거의 리딩 튜터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 학교 내에 있는 교재를 충분히 하면서 그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교재,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뭐 좀 더 있는 이제 고등을 준비하는 교재로 해서 이제 커버하게 되고, 더 나가서는 이제 EBS 교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올림푸스라든지 그렇게 해서 겸해서 결국에 이제 수능의 영어로 가면서 또 고등 과정은 거의 이제 그 50%가 EBS고 이제 50%가 이제 해당 학교 자습서에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EBS를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먼저 좀 그것을 난이도 있게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학년에 맞추는 4, 5, 6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과서 이제 이지 시리즈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베이직 1번부터 3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능률 저학년들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뭐 능률에 뭐 리딩이 된다, 이거는 딱히 2학년에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굳이 뭐 학교 자습서도 또한 필요한 학생이 있고 없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학교는 교재는 스피킹 교재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스피킹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 지문을 다 암기가 된 상태에서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한글을 얘기해주면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훈련들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학교 교재, 초등학교 교재는 이제 스피킹 교재이기 때문에 그걸 스피킹 하면 됩니다. 그거를 뭐 어떤 리딩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암기가 있는 상태인 거죠.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영어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휘가 빠졌네요. 어휘력은 지금 최하가 이제 4, 5, 6학년은 5단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학 중까지 8단계까지는 가야 되고, 잘하는 학생들이 10단계 이상 가고, 현재 예비 중에서 저희 잘하는 학생들은 18단계 이상까지 가고, 뭐 중학생들이 보는 맨 마스터까지 가고, 또 뭐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먼저 벽돌 쌓아가듯이 이제 단어를 이제 그 10,000단어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느냐, 그건 본인의 몫이니까. 초등 과정까지는 3,000단. 네, 연이어서 저기 이제 어휘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5, 6학년은 지금 이제 4, 5학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18단계 중에서 이제 5에서 6 정도는 나가야 정상이죠. 그리고 6학년은 이제 8, 9, 10에서 더 나가면은 이제 12, 13, 그리고 6학년 2학기쯤 되면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17, 18까지 가고, 더 나가서 이제 워드마스터 시리즈 단어집을 하고, 워드마스터는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각각 또 시리즈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등 수능까지 커버가 되는 강성태라든지 이제 단어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7,000에서 한 10,000단어까지는 보는데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4학년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5, 6, 7 정도. 그러니까 초등어휘가 3,000, 중등어휘가 6,000, 이제 고등어휘가 10,000을 보았을 때 이제 4, 5, 6학년 했으면은 이제 3,000에서 4,000 정도. 5단계에서 6단계가 이제 한 1,500개, 1,500개 정도.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딱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그 정도를 해야 되고, 방학 중에서는 이제 평소 때 학기 중에서는 이제 15개, 최하 20개 정도, 15개에서 20개 정도 하다가 방학 중에서는 한 40개 정도에서 50개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전혀 이제 저기 그 새로운 생소한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단계이긴 하지만은 한 50% 정도는 전 단계에서, 4단계라고 하면 5단계 갔을 때 중복되는 게 한 50% 됩니다. 그러니까 50개라고 할지라도 절반은 봤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 중에서는 학기 중보다는 좀, 학기 중은 하여튼 컴팩트하게 각 단원 평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든지 속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천초 또 남천초 또 가밀초 각 그 단원 평가의 시험이 이제 영어 또한 이제 레슨 6까지 있으니까 이제 각 1, 2 리슨, 3, 4 리슨 해서 한 3회에서 4회 정도의 이제 그 어휘력 시험과 스피킹 그 이제 암기에서 말하는 시험 또 이제 빈칸 채우기 시험 그리고 4, 6학년은 이제 초등 영문법이 나와서 문장 구조, 수동태 뭐 또 관계 대명사까지도 나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채워 넣는 사지선다와 함께 또 나머지 한 10문항은 또 이제 그 문장 쓰기 이렇게 영문 한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순서 있게 이제 영작을 하는 거죠. 그 문장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학교의 6학년까지의 학교 영어 시험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거의 이제 100을 유지할 건데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3월에 이제 지금 6학년 대상을 말씀드린 거지만 기초학력 평가가 국영수 사과가 이제 3월에 있을 겁니다. 그걸로 반배치를 한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제가 학교를 지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긴 하지만 일단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 중1들이 이제 전국 단위로 해서 이제 등수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모의고사처럼 고등학교 그렇게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중학교는 따로 지금 이제 또 이제 재학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4, 5, 6학년은 참 이 어떤 그 중간 학년에 이제 중학교 3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력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이제 4천 정도는 3천은 좀 충분하게 커버했으면 좋겠어요. 초육까지가 3천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4, 5, 6은 학년은 이제 1,500에서 3,000 단어까지는 능히 하기를 바라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피킹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재가 스피킹 교재입니다. 리딩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건 무조건 그것을 생활화 회화 쪽으로 말하기 때문에 다 암기가 돼 있는 상태가 될 정도로 마치 연극에서 대사 외우듯이 다 외워야 되고 그걸 자기 거화해서 이제 발음과 함께 발음을 다듬으면서 연습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이런 건 뭐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수학 하겠습니다. 수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그 저학년하고의 어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 그러니까 개념 클릭과 또 우등생의 어떤 천재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국정교과서가 이제 천재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총 뭐 어려울 게 없죠. 6단원 해서 각 단계별로 시험은 이제 4회, 5회 해서 뭐 1, 2단계, 3, 4단계 또 뭐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6단계를 미리 땡겨서 먼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뒤집는 부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도형 부분을 땡기는 부분도 있고 6학년 2학기 부분이 그렇죠. 6단계 같은 경우 6단원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거를 학교별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가밀초는 이제 거기 하남 거기 그쪽은 이제 미리 좀 순서를 바꾼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송파와 좀 다른 점도 좀 있어요. 그건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학을 충분히 개념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딱히 4, 5, 6학년 중에서는 뭐 개념이 부족해서 아니 연산이 부족해서 기탄을 물고 가는 학생은 극히 드물고 4학년에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조만간에 이제 해결이 이제 1학기 중에 다 해결이 됐다 치고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4, 5, 6학년 개념 클릭과 이제 우등생 빅데이터 중간 그 응용 심화로 가는데 그 사이 중간에 저학년에서 조금 이제 4학년 초에서 좀 힘든 1학기 때 좀 그 바로 이제 우등생으로 넘어가기가 이제 버거운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우등생 빅데이터 문제가 조금 이제 버거운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개념 클릭을 반복해서 풀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푼다는 의미가
너무 좀 쉬운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중간단위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를 이제 월계수라고 해서 월계수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넣어서 한 번 더 이제 개념 클릭 플러스 월계수 수학으로 해가지고 개념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좀 개념과 그 응용 수학의 중간 단계 그 사이에 다리 역할 할 수 있는 그 문제집을 또 풀어서 이제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학기에 문제집이 그 3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빅데이터 수학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더 치고 갈 수가 있죠. 센 수학을 나가도 되고 아니면 최고 수준이라 해서 좀 더 어려운 수학 가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중등교재 6학년은 이제 바로 맞물려서 이제 단원별로 이어가지고서 이제 개념 완성 뭐 풍산자라든지 또 수력 충전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으로 같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학년은 그건 또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4, 6학년 개념 클릭과 월계수 문제집과 같이 그리고 이제 그 끝나면 5등생 심화 문제집이 이제 이런 패턴으로 4-2, 5-2, 6-2가 나가다가 6-2가 끝나면은 이제 6학년들은 이제 개념 풍산자를 나가고 아니면 연산이 더 부족하다. 그 연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미 자체는 수학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탄 수학이나 이런 거 연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수학의 어떤 힘든 수학 자체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때는 수력 충전으로 연산을 같이 물고 가면서 이제 개념 완성 풍산자를 간다. 그거를 이제 이어서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풍산자가 저희가 써보니까 이것도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거죠. 풍산자가 이제 개념 원리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개념 원리와 RPM은 교재는 이제 RPM은 이제 응용 심화 마치 우등생처럼 나가는 교재였었는데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교재 설명하게 되는데 참 이게 어떤 티칭과 이런 내용적인 면이 자기주도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스스로가 풀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문제집에 대한 성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결국 궁극적인 거는 학교 시험과 연관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의 그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 단원 평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중고등은 내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그 문제집의 어떤 스타일과 그 집중된 어떤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 개념 완성의 어떤 그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기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개념 원리와 그다음에 RPM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져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 6학년의 어떤 6학년의 마무리까지 수학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도 충분하게 지금 이 진도를 쭉쭉쭉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학년 2학기는 이미 뭐 마무리된 친구가 많고 바로 이제 중학교 교재로 이미 들어간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이제 이게 또 뜨거운 방학을 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좀 그 역시 또한 수학은 이제 만약 6학년이다 그러면은 내년에 중학교 해당 공통되는 이제 중학교 중학교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 이제 그걸 통해서 물론 경시를 풀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또 애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건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여기 지금 우리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가 한 서너 군데 있어요. 공통되는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개씩 묶어가지고서 이제 방학 끝날 쯤 돼서 한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내년에 어떻게 벌어질지가 이제 가름이 되고. 거기서 오는 좀 충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충격이 이제 1차적인 충격이 있고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한번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 그 충격은 또 반으로 줄고요. 흡수가 되죠. 또 세 번째 봤을 때 1차, 2차, 3차에서 이제 올해 이제 그렇게 해서 6학년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 두 번의 2차 그 기출 문제를 풀고
또 졸업방학 때도 2번 정도 풀어서 내년에 이제 기초학력평가가 자연스럽게 준비가 3월에 되어지며 또 뭐 내신 과정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3월 지나면은 각자의 그 학교가 정해지고 배정받게 되니까 그 학교의 스타일과 여러 가지 기출이 다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뭐 지금 화면상에 뭐 정확히 학교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지정돼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4, 6학년에 지금 이제 국영수를 이제 지금 중반부 지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방학을 앞둔 또 방학 중에 이제 진행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학교, 중고등 그 부분들, 국영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